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 시간의 주제는 고정자의 회전자계와 그의 이제 회전 방향 그리고 동기 속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자기력의 방향에 대해서 오른손을 제가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잠깐 혼동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다른 각도에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수좌표계라고 하는 말을 쓰죠. 우리가 쓰는 좌표계는 우수좌표계를 쓰죠. 그러니까 오른손을 사용할 수도 있고 왼손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오른손을 사용한 좌표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따르냐면 오른나사의 규칙을 따릅니다. 오른나사의 규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이 결정이 되면, X축과 Y축이 잡히면 Z축이 어디에 존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X축을 이렇게 잡고 Y축을 이렇게 잡고 Z축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수좌표계에서는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아요. 오른나사의 회전 방향으로 결정을 한다면, 오른나사 법칙으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수좌표계라, 오른손을 들었을 때 오른손의 회전, 즉 오른나사의 이제 회전 방향으로 잡고, 그러면 오른나사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나사는 이 방향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가 오른나사는 이렇게 돌리게 되면, 오른쪽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즉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것도 우수라는 게,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되면 나사는 그 앞에 방향으로 이제 박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사의 진행 방향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Z축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우수좌표계라는 게 그런 식의 표현이죠. 그래서 X축에서 Y축으로 회전을 시키면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손을 들어서 회전하는 거죠. 오른손, 왼손이 아니에요. 오른손으로 들고 오른손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 엄지손가락을 폈을 때 이 방향이 이제 이렇게 진행 방향이 돼. 이게 바로 이제 Z축 방향이 되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우수좌표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왼손 좌표계라고, 좌수좌표계라고 한다고 하면 X축에서 Y축으로 진행을 시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왼손으로 해보시죠. 왼손으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반대가 되죠. 왼손을 사용하면 이렇게 돼야 되죠. X에서 Y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이 엄지손가락이 왼손을 들면은 이쪽 떨어지죠. 그런 것 같다 이제 왼손 좌표계, 좌수 좌표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오른손을 사용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우리가 외적 이야기잖아요. 외적은 회전이에요. 회전인데 오른손을 들어서 하는 요 오른나사 회전이란 말이에요. 오른나사 회전이라. 그래서 A 벡터에서 B 벡터로 회전. 자, 그러면 여기를 X축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A 벡터로 대신하고 B 벡터로 대신하면 A 벡터에서 B 벡터로 회전, 오른나사 회전이에요. 오른나사 회전. 그래서 오른손을 들어서 회전시키면 진행 방향이 결국 여기 C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요 엄지손가락을 펼쳤을 때 요게 C 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A 벡터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A 벡터 자리에 전류 벡터가 있었고, 여기에 B 벡터 자리, 여기에 이제 자석 밀도 벡터가 있었죠. 자석 밀도 벡터가 있고, 여기에 결론이 힘의 벡터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갖다가 여기가 J 벡터, 여기다가 B 벡터가 똑같네요, 명칭이. 그 다음에 여기가 결국 F 벡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회전시키면, 엄지손가락을 펼치면 요게 힘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런 거랑 이제 똑같다는 이야기죠. 이걸 왼손을 들어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A에서 B로의 여기 회전 방향만 맞춰주면 돼요. 회전 방향만 맞춰주고 엄지손가락을 펼치면 그게 이 결과 벡터의 이 외적의 결과란 이야기죠. 즉 여기에 이제 진행 방향, 즉 힘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회전 방향만 맞춰주면 돼요. 회전 방향만 맞춰주면, 오른손을 들어서, 중요한 게 오른손을 들어서 회전 방향만, J에서 B로, J 벡터에서 B 벡터로 회전이구나. 회전 방향만 맞춰주면 돼요. 회전 방향만. 지금 이렇게 회전하고 있잖아요. 회전 방향, 오른손 들어서 회전 방향만 맞춰주면 돼요. 굳이 손을 여기서부터 맞춰가지고 안 돌려도 상관없어. 결국 회전 방향만, 결국 이게 엄지손가락 방향이 결국 출발점이 여기서 이렇게 돌리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회전 방향만 맞춰주면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돌릴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할 때는 전류에서 펴서 뭐냐면 B쪽으로 돌려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말도 맞는데, 손을 꼬기가 힘들면은 그냥 회전 방향만 맞춰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예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만약에 전류 방향이
전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고, 전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고, 자기장 방향이 요 방향이다,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이 방향. 오른손을 들어서 회전 방향만 맞춰주면 된다겠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여기다 그대로 옮겨보세요. 요게 이제 여러분 그 3차원으로 바라보는 방법이죠. 여기 여러분 모니터 쪽으로 튀어나온다고 생각, 전류가 요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전류가 요렇게 흐른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자기장이 요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아까랑 똑같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하잖아요.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회전 방향만 맞춰서 돌려보세요. 회전 방향만 맞춰서 돌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엄지손가락을 펼치면, 아, 힘의 방향이 요 방향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예를 한번 또 풀어봅시다. 자, 전류가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전류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쪽에다 옮겨보면 이렇게 되죠. 전류가 나오고 있으면 전류가 이쪽이죠. 이 방향이죠. 자, 그다가 자기장이 여기에 있죠. 자기장이 이 방향이죠. 자, 이랬을 때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회전 방향만 맞추라는 거죠. 전류에서 자기장 쪽으로. J 크로스 B잖아요. 그죠? J 크로스 B니까 전류에서 자기장 방향으로만 돌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류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전류에서 자기장 이렇게 돌리라는 얘기예요. 오른손을 들어서 회전 방향만 맞춰주면 돼.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펼치면 그게 그 방향이죠. 자기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방향이 되죠. 그죠? 요 방향이 되죠. 제가 여러분하고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보일 거야 아마. 이제 회전 방향 근데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왼쪽 방향이죠. 여기서 보면 왼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왼쪽 방향. 여러분 모니터로 봤을 때 왼쪽 방향이에요. 이렇게 반대로 보일 수 있어요. 회전 방향만 맞추라는 거죠. 회전 방향만. 전류에서부터 자기장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돼요. 오른손을 들어서 그 방향만 맞추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엄지손가락을 펼치면 그게 바로 힘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왼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왼쪽 방향. 여기가 왼쪽이에요.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힘의 방향이 되죠. 이게 힘의 방향이 되고. 자, 그러면 또 한번 해보죠. 자, 전류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전류가 들어가고 자기장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 상으로 펼쳐보면 전류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자기장이 요거란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회전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전류에서 자기장 쪽으로 회전시키면 돼. 이렇게 회전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회전 방향만 맞춰보면 되죠. 오른손을 들어서 회전 방향만 전류에서 이렇게 요 방향으로 회전해요. 이 방향만 맞춰주면 돼. 이 방향. 오른손 들어서 이 방향만 맞춰주면 어떻게 돼요? 오른손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아래에 있죠. 아래. 요게 힘의 방향이라는 얘기죠. 예, 전류에서 출발해서 돌려도 되지만 어쨌든 이것은 회전 방향만 맞춰주면 상관이 없어요. 예, 결국 이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에도 한번 들어보죠.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요거를 한번 보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류가 여기에 있고 자기장이 이렇게 돼 있다. B 있다. 그러면 요렇게 회전하는 거죠. 요렇게 회전하는. 전류에서 자기장 쪽으로 회전하는 J 크로스 B야. 항상 이 벡터 회전은 앞에 있는 벡터에서 뒤에 있는 벡터로 회전이에요. 앞에 있는 벡터에서 뒤에 있는 벡터로 회전이요. 오른손을 무슨 손을 들으세요? 오른나사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 여기서 전류에서부터 이렇게 감아 올리면 되죠. 전류에서부터 감아 올리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땐 전류가 그 모니터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모니터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방향에서 자기장 방향 쪽으로 올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제가 보는 방향이 이 방향 오른손, 제가 오른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방향 오른손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실 때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든 손이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힘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것이죠. 회전 방향, 전류에서 자기장 쪽으로 회전 방향만 맞춰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A 크로스 B는 뭐 C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B 크로스 A 벡터는 D 벡터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터는 우리가 뭐냐 벡터의 외적에서는 뭐 이게 서로 바꾼 거죠. 이걸 교환 법칙이 성립하냐, 교환해도 똑같냐. 벡터의 외적은 같죠. A 도트 B나 B 도트 A나 결국 같아지죠. 근데 이 외적에서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A 크로스 B를 해보면 A 크로스 B, A 벡터가 여기 있고 B 벡터가 여기 있다면 A 크로스 B는 A에서 B로 회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A에서 B로 회전시키면 C 벡터는 어떻게 돼요? 진행 방향이 여기 이렇게 되죠. C 벡터는 여기에 오게 되죠. 자, B 크로스 A 하면 어떻게 돼요? 회전 방향이 B에서 A로 회전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전 방향, 오른손을 들어서 회전 방향을 바꿔야죠. B에서 A로 회전 방향을 바꾸면 당연히 D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벡터의 외적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요거 두 개 바꾸면 안 된다. 결과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왜? 얘는 결국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크기뿐만 아니라, 물론 크기는 같을 거예요. 이게 두 개의 크기는 같겠지만 뭐가 다르다는 거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회전한다고요? 앞에 있는 벡터에서부터 뒤에 있는 벡터로 회전이다.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것도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가 이제 플레밍의 이제 왼손 법칙에 좀 많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자기력을 갖다가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꾸 옛날 것이 이제 그리워서 옛날 거를 꼭 쓰고 싶다는 분들은 그 옛날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당연히 이제 이게 편하죠. 훨씬 편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을 해서 좀 알아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런 거 어떨까? 요런 거 한번 해보세요. 요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만약에 단일 도체다. 어떤 분이 그 유튜브 댓글에 달았던데, 단일 도체다. 단일 도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여기에 받는 힘의 방향, 또 이 단일 도체에 받는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요거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분은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코일 있잖아요. 코일이 있을 거예요. 코일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감았다고 쳐봐요. 이렇게 코일을 쭉 감았어요. 이 원통에다 코일을 감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코일에 전류를 흘려볼 거 아니면,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이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이제 나오겠죠. 전류가. 뭐 반대로도 상관이 없고요. 자, 이 코일에 받는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이 코일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알아야겠죠. 첫 번째, 전류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 이미 결정을 해줬죠.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결정을 해줬죠. 그랬을 때 자기장 방향은 암페의 오르나서 법칙으로 우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체크하고, 각각의 부분에서 한 네 부분 정도에서 힘의 크기가, 힘의 방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기는 한 두 군데 정도 체크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힘의 방향, 여기도 이제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원이 되겠죠. 그래서 한 네 군데에서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다 보면, 어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게. 이거는 뭐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힌트를 드리자면, 일단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암페어 오르나사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죠.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방향에, 그러면 도체에 작용하는, 그러면 자기장 방향이 뭐냐면, 이게 접선 방향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보시면 되죠. 여기 또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포인트에서 작용하는 건 접선 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접선 방향으로. 비벡터 방향, 접선 방향.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암페어 오르나사 법칙으로 쓰면 전류가 들어가고 나가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니까 이게 이게 엄지손가락 방향이 이제 자기장 방향이에요. 그래서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예. 자, 비벡터 방향까지 결정이 됐죠? 자, 비벡터 방향까지 결정이 됐으면 힘의 방향이 여기 도체에서, 이 부분에서, 또 이 부분에서, 도체가 각각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 여러분들이 해보시라는 이야기죠. 네, 그것까지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방식으로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왜냐면 굉장히 빨리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고정자의 회전자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에 먼저 가보시죠.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결론까지 내렸어요. 유도 전동기가 되려면 키워드가 뭐라겠죠? 회전자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 했죠? 유도 전동기가 되기 위해서는. 왜 이게 유도 전동기냐라고 하는 걸 갖다 머릿속에 계속 담고 있어요. 회전자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흘러야지만이 회전자 코일, 이게 회전자 코일이죠. 회전자 코일에 뭐가 흘러야 돼요?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된다요. 유도 전류가. 자, 이 유도 전류요. 유도 전류가 흘러야지만이 토크가 발생할 수 있다겠죠. 그렇죠?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은 토크가 발생할 수가 없죠. 거기에는 이 전류가 만든 또 자석이 또 얘와 힘이 작용을 해서 끌려가든 밀려가든 그런 식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이 유도 전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 뭐가 전제가 되어 있었냐면, 우리 직류전동기라는 게 있었죠. 직류전동기는 여기를 세워놓고 자기장만 공급했으면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외부에서 이 전류를 공급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자기장과 이 전류에 의해서 뭐냐면 자기력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유도 전동기는 이 전류를 스스로 얻어야 되잖아요. 스스로 외부에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얻어야 되잖아요. 결국 이제 유도에서 얻는 건데, 유도에서 얻으려면 이 자석이 돌았어야 돼요. 얘가 밖에 있는 이 자석이 회전을 해줘야지 이 코일에 기전력이 발생하고, E가 dT분의 d파 이런 상태가 되죠. 코일이 느꼈을 때 여기에 유기 기전력이 생기고 쇼트가 돼 있는 게 이게 유도 전동기는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 코일은 반드시 단락이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락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기 유기 기전력이 발생하더라도 뭐냐면 전류가 안 흐르죠. 전류가 안 흐르면 아무 필요가 없죠. 자기력이 발생하지 않고 토크가 발생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변압기랑 다른 것은 뭐냐면은 변압기도 2차 측이 유도회로고 얘도 결국은 회전자가 변압기 2차 측과 같은 유도회로예요. 다른 것은 뭐냐면 여기는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 측인 여기 회전자는 무조건 단락되어 있다는 거. 왜? 유도전류가 흐르자마자 유도전류가 흘러줘야지만 우리가 토크라는 게 발생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여기를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 이제 남은 과제였는데, 이 돌려주는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회전작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자석을 돌려가지고 진짜 실제적인 리얼 자석을 돌려가지고 안에 있는 회전체를 돌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동기가 아니죠. 전동기라고 하면 전기 에너지를 동력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장치인데, 이것도 뭐 자석을 돌리는 것도 기계적인 행위고, 이게 회전자가 돌아가는 행위도 기계적인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이건 전동기가 아니죠. 전동기라 할 수가 없죠.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회전하는 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그 논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 전동기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전동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회전자계를 갖다가 뭘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기적인 방법으로. 전기적인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적인 방법으로 이걸 만들어주면,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갖다 이제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인 전동기가 진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전자계를 갖다가 요게 실제로 전기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냐, 이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게 이제 이 주제가 이제 그 고정자의 이제 회전자계가 이제 아까 전기적인 방법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PQ 강의 때 다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회전기는 무조건 고정자, 멈춰있는 파트하고 회전하는 파트 두 개가 있죠. 이걸 갖다가 이제 스테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로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고정자를 건선을 갖다가 이렇게 감죠. 이렇게 감는 방법은 이제 이극기 감기라고 해요. 한 세트로만 감는 것도 A, B, C로. 그 다음에 위상은 여기 같은 경우 이극기 같은 경우는 이제 120도씩 틀어서 감아줍니다. 이렇게 감아놓고 요 전류를 갖다가 삼상 전류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의 이제 유도 전동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삼상 유도 전동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단상 유도 전동기라는 것은 무엇인지 구분이 되시죠? 한 상만이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 단상 유도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나중에 끝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할 그 주제입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라는 주제는. 그래서 주로 우리가 대용량, 중용량, 어느 정도 그 소용량 아닌 이상에서는 대부분 삼상 유도 전동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마는 뭐냐면 삼상 유도 전동기 테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제가 다른 주제로서 끝에 부분에다가 단상 유도 전동기라는 주제는 뒤에다 별도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상 전류를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어차피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감아놓고 삼상 전류를 갖다 집어넣으면 결국 이렇게 아까와 같은 바깥에서 돌아가는 자기장과 등가적으로 동일한 그런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 자석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결국 회전자는 결국 여기에 유도 전류가 발생해서 결국 돌아가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삼상 유도 전동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상 유도 전동기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이 회전자계를 쉽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우리가 직류전동기에 있으면 직류전동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도전동기로 일단 왔는데 여기에 보면 유도전류를 갖다 쉽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면 그거는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현재 시스템으로 바라보면 삼상 전원을 어차피 지금 삼상 유도전동기는 삼상 전원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회전자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 이 삼상 전원을 얻기가 쉽냐 어렵냐라고 이제 우리가 물어보면 되죠. 우리한테 질문해 보면 되죠. 우리는 삼상 전원을 얻기가 매우 쉽죠. 예,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전자기를 얻기가 쉽다. 그래서 이 회전자기를 만드는 것은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유도전동기로 일단 오는 첫 번째 길인 뭐냐면 회전자기 만드는 길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져는 봤지만 복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삼상 전원을 가지고 이렇게 감아 놓으면 요게 이극기 감기예요. 이렇게 감아 놓고 삼상조를 넣어주면 어떠한 회전자기가 만들어지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게 여기 검정색이 아니고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A상이고 파란색이 B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색깔이 이제 C상입니다. 자, 요게 이제 A상을 기준으로 보면 요게 한 주기죠. 정확히 이제 한 주기만 제가 표현했죠. 한 주기 동안 요 전류를 흘려줘 봤을 때 요 회전자기가 어떻게 발생할 건지를 잠깐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시간별로 보는 거죠. 여기를 만약 T0 시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T2 시간, T1 시간, 여기가 T2 시간, T2 시간, 여기가 T3 시간, 그 다음에 T4 시간, T4 시간까지 오면 이제 한 주기가 다 되겠네요. 그래서 그 회전 운동을 따지면 90도 간격으로 체크를 해본 거죠. 이렇게 90도 간격으로 체크를 해보는 거죠. 90도 간격으로 체크를 해보면 어떻게 자기장이 발생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T가 T0인 순간이라고 보십시오. T0인 순간에 보시면 A상에는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죠.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제 B상과 C상에만 이제 전류가 있는 순간이죠. 그래서 B상은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전류 방향을 체크를 할 때 A, B, C상이 있는데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죠. 나오는 방향, 플러스일 때 나오는 방향,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류가 마이너스일 때를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제 기준을 잡아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상은 이제 전류가 안 흐르니까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죠. B상은 전류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들어가는 것이죠. C상은 이때 플러스죠. C상은 플러스니까, 전류가 나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은 이제 리턴 코일이니까 이게 반대 방향으로 되면 되죠. 전류가 만약에 여기 C상 코일이라면 여기 이쪽으로 나오고 있다면 여기서는 들어가는 것이죠. 반대 리턴 코일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리턴 코일과는 전류 방향을 반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트가 이제 이렇게 감겨 있고 이제 각각 전류를 갖다 봤던 이 전류가 만든 그러면 자기장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 순간 T0인 순간에 자기장의 위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류가 이렇게 조금 들어가고 있죠.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고 이건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렇게 되면 암페어 오름나사 법칙이라는 전류가 이쪽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전류가 들어가고 나오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가고 나오는. 그러면 이렇게 잡아보세요. 들어가고 나오는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전류는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죠? 그때 엄지손가락 딱 펼쳐보면 되죠. 요 자기장은 이게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이 되죠. 요게 암페어 오름나사 법칙을 다 적용을 할 때 요게 전류가 되면 요게 네 손가락 마디가 전류가 되면 얘가 자기장이 되고 얘가 전류가 되면 얘가 자기장이 되고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뺑 돌았죠. 이렇게 도니까 자기장은 요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고정자니까 고정자가 여기가 고정자지 않습니까? 고정자면 여기가 이제 자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자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나가고 있고 이쪽에서는 나가고 있고 이쪽에서는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자극 기준으로 따지면 나가는 쪽은 N극, 들어가는 쪽은 S극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공국에 제가 바깥에다 자석이라고 표현해놨지만 이 공국의 자석을 갖다 이쪽은 S극을 공급하는 거고 X극이 있는 거고 이거는 N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안에 있는 걸 갖다가 바깥으로 이제 빼서 표현하는 거예요. 공국에다 이런 식의 자기장을 만들어서 공급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차를 조금 옮겨가지고 여기 T1 시간, T0에서 T1 시간 이게 회전 운동을 따지면 90도가 이제 이동하는 그런 위치에서 자기장은 어떻게 분포를 할 거냐라고 보면
자, A상은 지금 플러스니까 나오는 것으로, 그 다음에 B상과 C상은 서로 같고 마이너스죠. B상과 C상은 마이너스니까 서로 들어가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리턴 코일은 반대 방향으로 찍었죠. 자, 그러면 전체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분포를 보면 요렇게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쪽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니까 이 선 모양처럼 요렇게 회전하는 식으로 여기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손 모양을 갖다가 회전 방향을 맞춰주면 오른손을 펼쳐보면 이 방향을 가리킬 겁니다. 그러면 이쪽이 나오는 쪽이니까 N극, 이쪽이 들어가는 쪽이니까 S극. 그러니까 그 전에 N극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N극이 여기 있다가 여기 T0인 순간에 여기 있다가 요렇게 온 거죠. 90도를 지금 회전한 것이죠. 얘는 공간상에서 자석이 있다면 90도를 회전한 거죠. 정기적으로 90도 돌아갈 때 얘도 공간상에서 90도 돌아가는 그런 셈이 된 것이죠. 결국 같이 링크돼서 지금 회전이 다 되고 있다는 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등 여기서 봐보죠. 여기서 보면 자 여기는 지금 처음에 안 찍어놨죠. 한번 같이 찍어보면 달라고 그래요. 요 지점이요. 자 여기가 T2시간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가 T1시간, T0시간. T2시간에서의 자기장 분포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전류는 0A니까 A상은 안 찍었고요. 자, B상은 파란색이죠. B상은 파란색이니까 플러스니까 나오는 것으로 찍고, 그 다음 C상은 마이너스네요. 그죠? C상은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찍고. 그러면 리턴 코일은 반대로 찍어주면 된다. 그죠? B상의 리턴 코일은 이렇게. 그 다음에 C상의 리턴 코일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전류가 이렇게 간 세트가 되고 이렇게 간 세트가 돼버리죠. 여기는 나오는 거, 여기는 들어가는 거. 그러면 이렇게 되죠.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회전시키면 돼. 들어가서 나오는 쪽으로 회전시키면 엄지손가락을 펼쳐보면 이 방향이 가리키겠죠. 그럼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 S극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N극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또 90도를 갖다가 회전했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또 90도를 회전했죠. 자, 그 다음에 해보면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약간 N극이 여기 있다가 이만큼 온 거죠. 90도 온 거고, 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A상 기준으로 한 주기가 오게 되면 정확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기 가니까 이게 이제 극이 두 개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극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극기 감기고 이극기로 지금 운영할 때는 이런 식이에요. 한 주기 갈 때, 정기적으로 한 주기를 갈 때 자석도 정확하게 한 바퀴를 돈다라는 거죠. 요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자기장의 크기는 우리가 자석을 실제로 돌린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는 크기가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한 크기인 상태에서 자기가 돌아가는 것이죠. 일정한 크기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자기장의 크기는 뭐 위치에 따라 그 크기가 바뀔 거냐, 아니면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자기장 크기는 동일할 거냐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돌아가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영구자석을 돌리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 영구자석은 스스로는 크기가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 자기장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가 회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두 가지만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T0인 순간, 여기가 이제 T0인 순간이죠. T0인 순간하고 여기 두 개만 비교를 해볼게요. T1일 때의 자기장의 세기, 두 개의 자기장의 세기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0인 순간에 이제 이런 전류가 흐르죠. 이런 전류가 흐르죠. 여기는 이제 백이니까 마이너스 전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리턴 코일이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 다음에 C상은 이제 플러스니까 이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리턴 코일은 이렇게 잡았죠. 아까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방향으로,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을 쓰면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해서 여기가 N극이 되고 S극이 되고 이제 그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크기는 어느 정도일 것인지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A상은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제 배제하고 이제 B상 건 봅니다. B상은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겠죠. 요런 식으로 감겨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감겨 있다 그러면은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흐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 B상 전류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은 요 방향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암페어 오른나사법을 휙 돌려보세요. 이렇게 그대로 돌리면 요것과는 약간 수직 방향, 요 방향을 지칭하게 될 거예요. 요 방향 크기의
예, 자기장일 거예요. 요 방향이 예, 파란색 방향이에요. 요거의 이제 수직 방향이 되겠죠. 우리가 코일 하면은 코일에 대해서 전류가 흐르면 코일에 대해서 자기장의 방향 9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 있으니까 요거에 이제 90도 방향을 잡으면 되고, 이 크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크기가, 전류 크기가 결국 F라고 하는 것은 NA가 되는 거, NI가 되는 거죠. 즉, 요거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자력이 되는데, 결국 여기 턴수는 다 일정하게 감았으니까 이제 비교 대상에서 빼고요. 이제 전류 크기에 의해서 이제 요게 이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기장의 세기는 결국 전류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면, 여기 크기를 갖다가 이제 단위 크기인 1로 봐봐요. 1. 예, 단위 크기를 1로 보면, 상대적인 크기만 비교하려고 해요. 단위 크기는 1로 보고 비교를 해보면, 요 순간에 여기는 얼마냐면, 비전류의 크기는 얼마 정도 되냐면 0.866 정도 돼요. 요 크기가. 여기가 크기가 1이라면 거의 86.6% 정도 크기가 되는 0.866이 되는 크기예요. 여기도 그럼 0.866이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0.866, 여기는 플러스 0.866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크기가 길이만 보면 여기가 0.866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류 크기가 요 크기니까 86.6% 지점이기 때문에 0.866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장의 크기도. 자, 그 다음에 C상도 이렇게 흐르겠죠. C상도 이렇게 가서 오른나사 법칙, 암페 오른나사 법칙을 쓰면 전류가 들어가서 나오니까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90도로, 요거에 90도로 이렇게 발생되겠죠. 그때 크기도 C상의 전류가 이것도 0.866이 되겠죠. 0.866, 크기도 여기도 0.866이 될 거고, 여기도 0.866이 될 거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성된 합성자속이 나오겠죠. 그러면 두 개를 합쳐 보면 이제 요 크기가 요 검정색 벡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검정색 벡터의 길이를 갖다가 구해 보면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기다 요 삼각형 한번 보시면 요 길이는 이 0.866의 코사인 30도가 되겠죠. 코사인 30도니까 여기 길이가 2배가 되면 되죠. 그래서 2배의 0.866의 코사인 세타 그러면 1.5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크기가 그러니까 한 개 크기에 1.5배가 되네요. 한 개 크기에, 온전한 크기에 1.5가 되네요. 1P로 잡았을 때 그거의 1.5배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 T1인 순간에 자기장의 세기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1인 순간에 이제 자기장의 세기죠. 합성 자기장의 세기죠. 자, B상과 C상이에요. A상부터 볼까요? A상은 여기죠. A상의 전류가 흐르죠. 여기는 1이라는 크기가 흐르겠죠. 여기를 1이라 했으니까 피크인 순간이니까 여기는 1이 흐르겠죠. 1. 자, 권선이 이렇게 감겨있죠. 이렇게 감겨있으니까 이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데 그 크기는 1이 되겠죠. 1. 전류가 1인 순간이니까 이게는 1이라고 봅니다. 1이 발생했죠. A가 이제 1을 만들었어요. A상 전류가. 그 다음에 B상과 C상은 여기인데 크기는 같은데 여기가 얼마 지점이냐면 여기가 0.5인 지점이에요. 스케일이. 여기 쫙 중간 지점이죠. 그래서 B상이 만든 방향은 B상 암페 온나사 법칙으로 써보세요. 이렇게 수직한 방향이 될 거고, 크기는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 방향이 되겠죠. 자, 이 방향이 돼요. 이 방향이 B상 전류가 만든 자기장의 방향이 되죠. 그리고 크기는 전류가 0.5가 흘러서 만든 거니까 여기는 0.5. 그 다음에 C상은 이렇게, 요거에 또 90도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암페 오르나사 법칙 돌려보세요. 이 방향을 가리킬 겁니다. 자, 여기도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도 0.5예요. 여기도 0.5.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요 길이가 딱 될 거예요. 두 개가 딱 합쳐지면 요 길이가 돼. 그래서 세 개가 합쳐야 되겠죠. 요거하고 B상, C상이 만든 거하고 A상이 합쳐진 거. 이게 요 놈과 요 놈이 합쳐져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 합성된 크기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기가 0.5고 위상이 여기는 60도예요. 60도. 여기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이라서 아시죠? 정삼각형은 이 길이가 서로 세 개가 같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0.5라는 이야기예요. 0.5. 그러니까 1 플러스 0.5가 되면 여기에 합성 자속이 되는 거죠. 0.5 플러스 1이 돼서 1.5. 그러니까 아까 결과랑 똑같죠. T0일 때도 합성 자속이 0.5. T1일 때도 합성 자속이 0.5. 그러니까 즉 무슨 이야기냐면 계속 회전을 하면서 그 합성 자석의 크기는 일정한 크기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연구 자석을 갖다가 연구 자석을 이렇게 돌리는 거나
일정한 연구 자석의 그 크기를 갖다 돌아가면서 자기가 크기를 바꾸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자에서 만든 이 회전 자개는 단 이 전류가 삼상 평형 전류일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삼상 평형 전류가 흘렀을 때는 이 회전 자기장의 크기는 항상 일정한 크기로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회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이 고정자의 경우는 회전 자개의 회전 방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같은 경우는 A상을 갖다가 여기다가 B상을 갖다 여기다 두고 C상을 갖다 여기다 줘서 A상을 여기다 공급하고 B상을 여기다 공급하고 C상을 여기다 공급했었어요. 근데 이걸 좀 단자를 한번 바꿔가지고 단자를 공급할 때 단자를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B상 전류를 공급하고 여기다가 C상 전류를 공급하게 되면 어떻게 이 고정자 회전 자개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냐. 이제 방향 문제예요. 이게 앞에 것과 지금 거는 다 똑같을 거예요. 크기도 같고 다 같을 텐데 이제 뭐만 바뀔 거냐면 이 회전 자개가 회전하는 방향이 좀 바뀔 거예요. 이제 그 부분만 잠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요. 여러분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T0인 순간에 전류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똑같이 찍어봅니다. 전류가 여기는 A상은 전류가 안 흐르니까 뭐 표시할 필요가 없고 B상은 마이너스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찍었고 C상은 플러스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찍었어요. 이제 리턴 코일은 서로 반대로 짜봐주면 되죠. 자, 그러게 되면 어떤 방향이 됩니까? 요렇게가 한 세트가 되죠. 요렇게가 전류를 요렇게가 한 세트가 되고 요렇게가 한 세트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암페어 오르나다 법칙에서 요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걸로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들어서 이 방향으로 한번 감아 보세요. 그러면 오른손이 이제 아래를 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N극이 되고 그러니까 S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회전 방향을 보는 그 다음 것까지 해보면 되겠죠. 아까는 어디로 회전했죠? 이렇게 회전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디로 회전할지 한번 보자는 얘기요. 다음 것까지만 해보면 회전 방향 결정이 되겠죠. 자, T1인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장을 만든지 보면 되죠. 자, A상은 지금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니까 나오는 방향. 그 다음에 B상과 C상은 저도 마이너스니까 서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어요. 그리고 리턴 코일은 서로 반대로 방향을 잡아주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나서 찍어놓고 보니까 이렇게가 한 세트가 되고 요렇게가 전류가 나오는 한 세트가 되고 여기는 들어가는 한 세트가 되죠. 그러니까 전류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식이 되는 거죠. 들어가서 나오는. 그래서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꽈보세요. 이렇게 회전을 갖다 이렇게 들어가서 전류가 들어가서 나오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시면 엄지손가락 이쪽을 가리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전에 N극이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아까는 이렇게 돌아갔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서로 이제 회전 방향이 반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 상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즉, 3상 중에서 두 상을 갖다가 두 상을 갖다가 만약에 교체를 한다 그러면 A상 자리에다가 A상 놔두고 B상, C상을 갖다 서로 이제 한번 교체해 본 거잖아요. 그러면 3상 세 가닥 중에서 두 가닥을 갖다 교체를 하게 되면 회전 방향이 고스란히 그냥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부분이 우리가 역상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반대로 돌아가는 회전 방향이 구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다가 손 두 개를 바꾸면 거꾸로 돌아가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동기 속도. 이제 우리가 고정자의 회전자개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죠. 고정자 회전자개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갖다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했으니까 복습 차원에서도 봤고, 그 다음에 그 크기도 일정하게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이극기로 감았더니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가 똑같이 한 바퀴 돌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동기 속도가 무엇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회전기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걸 갖다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용어 하나하나를 갖다가 명확하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를 갖다 회전기의 이해를 갖다 명확하게 해 나갈 때는 이런 용어부터 처음부터 쭉쭉 쫓아가게 되는, 처음에 내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자기력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죠? 자기력을 얘들 이해를 했으면 요거 가지고 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거 가지고 전동기의 회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기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회전이 일어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요 힘을 이용해가지고 뭐까지 얻는 거요? 토크까지 얻는 거를 갖다가 전동기 회전 원리에서 좀 이해를 했죠. 이렇게 전동기 회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전동기 회전에서는, 회전을 안다고 할지라도 뭐 유도전류, 유도전류가 왜 발생했는지, 유도전류를 어떻게 하면 발생시킬 수 있게 했는지를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게 하려면은, 이거를 얻게 하려면 뭐가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회전자계. 유도전류라는 것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회전자계. 그래서 회전자계가 무엇인지 또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용어는 뭐냐면 동기 속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었느냐, 전동기 회전 원리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었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는 테마가 유도전동기이기 때문에 유도전류를 얻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럼 유도전류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전자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근데 회전자계라는 걸 뭘로 얻어야 된다고요? 기계적으로 얻는 게 아니라 전동기가 되려면 전기적인 방법으로 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뭐가 필요했던 거죠? 삼상 전원이 필요했던 거죠. 삼상 전원을 통해서 삼상전원을 공급받았을 때 우리가 그걸 얻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 정리하면서 동기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석, 회전자계가 그러면 돌아가는 어떤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자, 보세요. 정기적으로 한 주기를 갖다 넣어주면, 자, 정기적으로 한 주기를 넣어주면, 이게 정기적으로 한 주기를 넣어주면, 이 자기장은 이 자석이라고 합시다. 이 자석은, 이 회전자계는, 자, 몇 바퀴를 돌았습니까? 지금 뭐냐면 극수가 딱 두 개 있다 해서 이극기예요. 이극기. 자, 이극기가 항상 기준이다. 기준값만 잘 알고 그 다음은 나머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확대된 개념으로 조금 더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주기 때 정확하게 이 자석은 1회전을 했습니다. 그쵸? 지금 그 결과를 맞죠? 지금 기준 이제 이극기예요. 이극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극기나 사극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사극기까지만 우리가 좀 보면, 이극기에서 사극기에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를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뭐, 6극기니 8극기니 뭐, 그런 것들은 그걸 갖다 조금 더, 한 번만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극기까지만 한 번 더 나아가 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이극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1회전 했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 우리가 주파수라는 게 있죠. 주파수. 우리 전원에는 주파수가 있죠. 그래서 60Hz다 그러면은 1초에 60Hz는 이게 60번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60주기가 1초에 60주기를 진동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60주기 1초에 초당 60주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60Hz 전원이라면 초당 60주기가 가는 거죠. 그러면 얘도 이 자기장도, 이 자계도 도는 거죠. 그죠? 이제 몇 바퀴 도는 거예요? 이 초당 60회전을 하는 것이죠. 60회전을. 자, 분당으로 따지면요. 이걸 갖다 분당으로 따지면 뭐예요? 분당으로 따지면 3600 회전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회전기에서의 속도의 개념이죠. 속도의 개념. 메타 퍼 세컨드가 아니라 초당 몇 바퀴 돌았냐.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회전기에서의 속도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초당 몇 바퀴 돌았냐. 그걸 갖다 이제 뭐라고 보면 단위로 보면 이렇게죠. 로테이션 퍼 세컨드 이렇게 표현해서 RPS. 이거는 RPS라는 개념이고,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RPM. 우리가 되게 요걸 많이 쓰긴 하죠. RPM이라는 걸 갖다 이제 많이 쓰긴 하죠. 그래서 만약에 60Hz의 전원이 공급되고, 한상 전원이 공급되고 있다 그러면은 RPM으로 따지면 이 회전자계가 돌아가는 속도는 3600rpm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RPS로 따지면 60rps가 들어가는 거죠. 딱 그 주파수의 속도로 딱 맞춰서 돌아가는 거죠.
1초에 60회전. 60Hz라는 이야기가 초당 60번이 있으니까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분당으로 따졌을 때 3600으로 이제 바꿔줄 뿐이죠. 자, 이게 이제 이극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게 동기 속도라는 용어가 이제 우리가 중요한 용어예요. 회전기를 이해할 때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동기 속도에 대한 단어가. 그럼 동기 속도는 뭐냐? 속도니까 어떤 속도죠. 이제 이런 속도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제 이 속도를 말할 때 이 속도를 갖다가 동기 속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뭘 동기 속도라고 하냐면, 동기라고 하는 것은 싱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싱크로, 영어로는 싱크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죠. 어떤 대상과 딱 어떤 맞물렸다, 딱 맞아들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어떤 대상과 딱 맞아들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동기 속도라는 것은 뭐가 딱 일치한 속도를 말하냐면, 주파수가 정해지면, 전원의 주파수가 정해지면 그 속도가 딱 정해져 버리죠. 주파수가 요거 1대 요거란 이야기죠. 가정 자체가 주파수가 요거 1대2 속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원의 주파수랑 딱 일치하는 그 속도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동기 속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전원의 주파수랑 딱 일치한 그 속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기 속도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정자의 회전자계는, 자, 고정자의 회전자계는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가지고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전원으로부터. 그러니까 전원의 주파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속도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정자의 회전자계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정자의 회전자계는 무슨 속도로 돌아간다? 그러냐면 이렇게 보면 동기 속도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즉, 그 전원의 주파수에 딱 맞춰서 그 속도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59Hz면 59Hz에 맞춰서, 60이면 60에 맞춰서, 58이라면 58에 맞춰서, 만약에 전원 주파수 50이었으면 50에 맞춰서, 그 속도에 맞춰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고정자의 회전자계는 무슨 속도로 돌아간다고요? 동기 속도로 돌아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속도가 얼마일지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즉, 전원의 주파수에 그냥 맞춰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그러면 전원의 주파수를 바꿔버리면 동기 속도 당연히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속도를 갖다 하나로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원의 주파수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고정자의 회전자계는 무슨 속도로 돌아간다고요? 동기 속도로 회전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오늘 시간에 배웠던 것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까지 해서 용어들을 명확하게 챙겨줘서, 그 용어들이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그 뒤에 갈 때 혼동스러운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아가면 다음 스텝을 이해하는 것이, 회전기는 어려워요. 어려운 걸 극복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이제 그나마 이제 이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동기 속도까지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